어쨌든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되면 앞이 막막하다는 이야기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봤자 방법은 딱 3가지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의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토막난 손실, 꼭 반토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많이 만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손실이 나오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이 물타기라는 그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런 쪽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FBI 워닝. 네, 이 화면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본 방송에서 다루는 물타기 기법은 하나의 매매 기법일 뿐이므로 절대적인 기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매매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써있죠? 네, 과도한 물타기는 당신을 대주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인수 목적이 있다라면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좀 넣어놓긴 한 건데요. 물타기라는 이 기법을 너무 오남용을 하게 되시면은요,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가 재미있게 좀 꾸며본 거고요.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없는 투자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거야. 손실 없는 투자. 손실을 수익으로 만드는 물타기 기법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이 어떻게 주식 투자할 수는 없을까?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손실 없는 투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 내가 매수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요, 신과도 같은 존재다. 즉, 어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난 적이 없지. 네, 여러분들 그 모태솔로이신 분들, 남친, 여친 구하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 있기는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 이거죠. 손실 없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0% 다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본 적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없다. 이런 방법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승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100전 99승 1패 깡통, 그것이 단타의 공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없는 투자라는 것에서부터 바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손실 종목을 꼭 만나게 돼요. 만나기 싫은데도 꼭 만나게 돼요. 이거는 뭐 현실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손실 종목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상처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할래, 짜증나, 화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만 할 수 있다라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어떤 연인 사이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투닥거리고 싸울 때 있잖아요. 너는 꼭 그거 문제야. 그것만 고치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고쳐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결혼하시면은, 네, 반품이 안 되니까, 네, 고쳐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종목을 꼭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손실 종목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고쳐서 내가 수익으로 만들어 볼 것이냐, 이 상황에서 딱 맞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 손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손절 매도하게 되시면은요, 나중에 멘붕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면은요, 시장이 변동이 팡팡팡 생길 때 아주 그냥 막 순식간에, 쓰러져 나갑니다. 그냥 막 집단 썰리듯이 그냥 팍팍팍 떨어져 나가요. 다 손절매도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우, 엄청나게 약오르죠. 그래서 손절매도를 조금 깊게 잡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근데 대체적으로요, 마이너스 10% 정도 때, 또는 마이너스 20% 정도 때, 아니, 마이너스 20%만 되더라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네,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시다가,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반토막 난 그런 계좌를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럴 때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딱 꺼내놓잖아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딱 꺼내요. 그래, 너희들만큼 힘든 일은 없어. 그러면서 주식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다짐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 사진 다 갖고 계시죠? 저도 갖고 있어요. 네, 뭐 꼭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되면 앞이 막막하다는 이야기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고민해봤자 방법은 딱 세 가지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손절하는 거죠. 첫 번째. 네, 마이너스 50% 반통만 나오면 일단 손절해. 없는 걸로 치자. 모르겠다. 네, 이렇게 손절 매도 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존버라고 하죠. 존버. 존나게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회수씨 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몰라. 그냥 나 다시 본전 줄 때까지 모르겠다. 배째. 그럼 들어 눕는 거예요. 이 존버. 세 번째는 물타기. 다른 얘기로 추가 매수. 오늘은 이 물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알아보죠. 손절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져요. 하지만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왜? 손실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밤에도 생각나. 아우, 내가 그 돈, 그 내 피 같은 돈, 소고기가 몇 근이야, 뭐. 그죠? 그 돈 가지고 어디 놀러 갔으면, 해외여행 갔으면은 세계 일주하고 오겠나, 뭐 이런 생각들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손절 매도 잘 하네요. 반토막 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건져야 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대부분은 손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두 번째 거. 존버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기다리면 언젠간 될 거야. 네. 나는 좋은 주식 샀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가치대로 올라오겠지. 라고 하면 자기 위로를 계속하게 하게 돼요. 그게 뭐죠?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그러면서 나는 어느 틈엔가 장기 투자를 변해 있거든요. 존버를 하면서 당연스럽게도 나는 장기 투자, 주식은 장기로 하는 거야. 네, 잔뜩 물려 있으니까 이런 말이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 주댕이를 확 꼬매야 되는데, 네, 존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고생을 하게 되며. 왜냐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손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만 볼 때마다 가슴에 뭐가 비수가 날아서 콱콱콱 꽂힙니다. 막 따끔따끔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은땀 흘리고요. 네, 여보 왜 그래? 그래도 말도 못하죠. 이거 말하면 그냥 쫓겨날까봐. 그죠?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주가가요,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을 때는 하락한 시간 대비해서 바닥이 잡히게 됩니다.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상황을 견디게 됩니다. 그 바닥을 다 다지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가서 본전까지 가려면 정말로 오래 걸리겠죠. 보통 그 기간이 내려간 기간에 거의 곱하기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만약에 한 2년 정도 내려왔다. 그리고 바닥을 한 2년 잡으면 올라가는 것은 한 3, 4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2년 내려왔으면 한 6년 정도 고생해야지 겨우 본전 온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죠. 시장은 뭐 2천을 가네, 3천을 가네, 5천을 가네, 뭐 좋아졌네, 돈을 벌었네,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특히 반토막 같은 경우는요, 종목이 2배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100% 올라가야지 됩니다. 현재 위치 대비해서요. 그래야지만 본전이에요. 100% 수익률 만나본 적도 없는데 100%가 올라가야지 본전이래요. 야, 이렇게 되면 이 존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전략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좀 잠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존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도피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버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현실 도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뭐가 있겠느냐 봤더니 물타기를 하면 되는 거야. 물타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내려가죠.
손실률도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에 산 주식이 5,000원에 떨어졌어요. 네, 지금 반토막 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5,000원에 주식을 사게 되면 평단가가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7,500원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25%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버틸만 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비중이 커져. 네.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이 물타기가 너무나 멋진 기법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타기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타기를 하려면 일단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일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